물론이죠. 한번 저 선거한테 준비해 저 말씀 한번 해봐요. 목사님과 애국운동을 하면서 네. 그때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4월 10일 총선거 부정 때문에 목숨 건다는 것이 아니라 애국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건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전에 나왔던 것이고,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해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유적으로라도요. 제가 5.16 지금 목사님 혁명 말씀하셔서 5.16 혁명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리고 4.19 혁명과 5.16 혁명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기간적으로도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5.16 혁명은 4.19 혁명의 이념과 가치를 계승한 것이고 완결시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5.16에 대해서 일부 혹자들은 또 좌파들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5천명의 정치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한 사건이다. 야, 이 개새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확신된 사건은 5.16 군사혁명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61년도 대한민국은 아마는 국민소득의 80%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놀라지 마세요. 우리의 3배입니다. 240%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살던 나라가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우리의 10배, 800불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경제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면 장면 정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무질서와 부패가 난무했기 때문에 5.16 군사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은 당시 국민들의 결단과 같았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때의 마음은 국민들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5.16 군사혁명을 단순한 정권 찬탈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구국정신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한 것이 바로 5.16 군사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61년에 80%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을 72년도 11년 만에 북한과 경제력이 역전되기 시작했는데, 역전되는데 무려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돌아가신 이후에 청밀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국정신에 의해서 나라를 살리고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5.16을 단순한 정치군의 군사 쿠데타로 무시하는,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다시 해서 대한민국 살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이 누구였느냐? 바로 4.19 혁명의 정신을 완결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정신이 없었다면, 그 당시에 국민의 결단과 국민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에 5.16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야. 오늘날 이 시대는 박정희 같은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누구야, 누구? 전방원? 나는 육군 하사밖에 안 돼. 그러나 박정희보다 더 센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 이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야,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의 연설, 경북 대구의 연설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만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가서 사진 찍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 내 말을 들으면 지금 현재 윤석열 속에 뭐가 꽉 찼느냐, 요 말 들어보면 딱 알아요. 요 말 들으면 윤석열 속에 무엇으로 꽉 차 있느냐 들어봐 주세요. 오래전에 그야말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많은 분들이 해올 때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런 좌익, 그 혁명 운동,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우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뺏고 세금을 약탈하고 환경하고 뭐인데요? 또 거기에 대해서 찍을 인도 있어요. 반대편은 뭐 사찰이고 또 사이버 전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뭐 대병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인격 말살을 하고 너희를 둘 수 없도록 만듭니다. 웬만한 배심과 용기가 없으면 이 무도한 집단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요. 나라 말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어요. 뭐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 게 지장이 있죠. 그러니 그 무식한 이 상류 바다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이거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그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뭐였습니까? 어?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문의와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 하는 그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민주당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지시와 원고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그거 비리제기하고 반대하는 정치인은 아주 사이버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주 인격을 말살을 시킵니다. 이 정당이 계속 이렇게 국민을 약탈하고 민법을 해먹을 때 다 둬야 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학교 다른 분석하고 미사일을 쏴대는데 중전선언 하자고 그럽니다. 한국 뭡니까? 거기서 몇 떡이 나옵니까? 국민은 몇 떡이가 나옵니까? 자기 할 일에서 똑바로 하지. 안 그렇습니까? 정부를. 자, 이 중에 키워드가 뭐냐? 어디서 지시를 받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지시를 받아요? 어디서? 그러니까 윤석열은요, 대통령 선거 나오기 전에는 몰랐어. 정치에 대해서. 이제는 빠꼼이야, 빠꼼이. 이 연설 들어보면 다 안단 말이 알아. 이어서 장충체육관 연설 들어보세요. 윤석열을 의심하면 안 돼. 그러면 윤석열은 지금 왜 선관위를 압수수색 안 하느냐?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 이번에 6월 6일날 우리가 혁명으로 일어나면 윤석열은 반드시 3개월 안에 재선거를 명령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들어보세요. 복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보도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흡수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자, 윤석열에 대하여 오해를 하여 아까 보니까 지지율이 22% 떨어졌어. 아니 당선될 때 48%거든. 우파가 22%. 이만큼 우파들이 멍청한 거요. 윤석열이가 바뀌었다 이 말이요. 심지어 나한테 문자 메시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더 이상 윤석열한테 속지 마세요.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데 윤석열한테 속아? 윤석열은 지금도 마음속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밑에서 세력을 받쳐주면 윤석열은 마지막 혁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지난 뒤에 마지막 연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때 대선 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권을 안 가져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아찔할 뻔했다. 그때의 힘을 합쳐서가 대통령이가 그냥 포괄적으로 말했지, 줄여서 말하면 강화문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아찔할 뻔했다는 거야. 대통령은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요. 지금도 윤석열은 의지하는 사람이 광화문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연사 전준호 목사님이 대국민과 윤석열 대통령한테 청원서를 이제 낭독할 텐데, 하기 전에 우리 강화문 주제가가 바꿨어요. 강화문 주제가. 자, 열불난다, 천불난다, 다 일어나, 다 일어나, 다 일어나 한번 불러보고, 이제 전두환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선언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자. 그렇지. 그렇고 말고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이래서 만든 대한민국이라고. 동의해요? 동의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긴 것이 뭐냐? 조나단이가 만든 새로 만든 영상 보라고. 광화문이 이것을 우리가 정권을 교체한 것이단 말이야. 틀어봐요. 다시 틀어봐.